친절한 상담 방송 4시 주식 해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인입니다. 코스피 2200선은 무리였을까요? 장중에 2190선을 터치하긴 했지만 오늘 약간은 힘이 빠지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양시장 빨간불로 오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굉장히 흥미진진한 시장 속에서 낙관론과 신중론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기관 쪽에서는 이틀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또 외국인은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있지만 장 후반 들어서 다시 매수로 진입이 됐습니다. 달러는 안정을 되찾아가지만 무엇 하나 박자가 딱딱 들어맞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전략은 무엇인가요? 저희와 함께 보유 종목에 대해서 전략을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고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해결사 함께 하실 거죠? 렛츠 고! 오늘 함께할 두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모두투자그룹의 김광수 전문가, 오창록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0분 전에 장이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제가 궁금했던 종목을 HTS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오늘은 아슬아슬하지만 양시장 빨갛게 물들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마저도 상승불을 켜냈는데요. 다만 상승 종목수보다는 하락 종목수가 더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오늘의 주도 테마는 바로 드론, 애국 테마주, 2차전지 관련주였는데요. 이슈들 한번 짚어보실까요? 먼저 애국 테마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국 테마주도 파생된 종목이 참 많습니다. 의류 쪽도 있고요. 그리고 문구류 쪽도 있고 다양한데요. 최근 일본 측 지소미아 관련해서 일본이 모른 척도 했었고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일본 외무상이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통화를 했지만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 확산 움직임이 보이면서 오늘 애국 테마주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신성통상은 결국 상한가로 거래 마쳤고요. 모나미는 고가 기준으로는 27% 상승이 나왔지만 종가는 14.32%로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드림텍입니다. 드림텍은 본 사업이 휴대폰용 전자부품 그리고 지문인식 센서 모듈, 자동차 LED 라이팅 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스타트업인 나노센트와 진단기기를 개발을 하면서 코로나 관련 반사이익 모멘텀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최종 25.26% 상승에 그쳤는데요. 이 드림텍에 대해서 저희 전문가와 앞으로의 흐름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도 살펴볼 종목은 우리넷입니다. 우리넷은 광통신망 전문 기업으로 5G로 분류되는 종목인데요. 정부와 대기업들의 5G 및 양자암호 관련 투자 소식이 이어지자 강세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은 고가 기준으로는 9.33%가 상승했지만 종가는 4.89%로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에서 좀 주도 섹터였던 드론 관련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줄이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시세를 한 몸에 받았는데요. 네온테크, PC디렉트, JCN 시스템 등 대표 종목들이 모두 상한가에 갔습니다. 급등 이유는 정부의 드론 택시, 택배 상용화 로드맵 발표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드론 관련주 역시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궁금했던 종목 두 종목을 골라봤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앞으로의 흐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드림텍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광수 전문가, 이 드림텍이 IT 관련 종목인데요. 어떻게 코로나와 관련해서 반사이익을 받았나요? 네, 드림텍은 오늘 그 코로나 관련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스라엘 업체와 관련해서 코로나 진단기기, 전자코 솔루션이라는 전자기기 개발 소식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된 이슈성, 테마성 종목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적적인 부분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슈에 의해서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드림텍 같은 경우는 실제적인 매출 비중은 PBA가 40%고요. PBA는 PCB의 한 일종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쥐문인식 의료기기가 약 45%, 차량용 쥐문인식이 15%로 구성되어 있는 일단 매출 비중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카메라 모듈 업체 나무가라는 업체를 인수를 해서 신성장 동력 확보를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드림텍이 삼성전자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데 나무가를 인수함으로써 나무가는 이제 삼성전자라는 되게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하게 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을 기대하고 있고 모듈 전문 기업으로서 드림텍의 어떤 더 큰 캐파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드림텍은 재무 구조와 실적이 우수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2020년 5G 스마트폰향 매출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경기 회복에 의한 5G 스마트폰 매출량 증가에 따른 역시 실적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한때 그리고 이 종목은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작년에 굉장히 어떤 테마주로서 이슈가 되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헬스케어 섹터를 신규 선장 동력으로 지금 예전에 투자를 계속 활발히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잠깐 차트를 보자면은 일단 매매 동향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개인이 크게 매수를 했고요. 기관이 크게 매수를 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물량을 다 던진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잠깐 보시면은 그래서 오늘 거래했던 이 가격 구간대에 약 한 30% 넘는 비중을 전체 거래량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동 평균선 상으로 봤을 때 단기 이동, 장기 이동 평균선 위에 어쨌든 가격이 다 형성되고 있고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상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8,000원에서 9,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테마성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매수를 하시는 거는 굉장히 무리수입니다. 그래서 절대 매수는 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드림텍에 대해서 이슈와 함께 또 차트를 봐주셨는데요. 앞으로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봐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드론 관련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호 전문가, 이 드론 택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처음으로 뉴스 보고 상상 조금 해봤습니다. 네, 타면 어떨 것 같아요? 저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뭐 어떻게 보면 상상 속에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네. 나온다면은 이제 뭐 교통체증이나 이런 부분 엄청나게 줄어들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가 이제 드론 택시를 상용화하겠다는 소식에 이제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뭐 강한 세기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자 보면은 네온테크 그리고 PC디렉트, JC현 시스템 순서로 이제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JC현 시스템도 결국 장 막판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 내일도 조금 기대가 되는 이제 종목군들입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정부가 이제 2025년도까지 이제 드론 택시를 상용화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화물과 이제 승객 수송 관련된 드론 등 이제 도심 항공교통이죠. 항공교통 경우는 이제 2040년도까지 총 한 700조 이상. 대략 한 730에서 750조 정도의 시장 규모로 키우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얼마나 이제 빠른 정도냐면은 승용차로 이제 안 막혔을 때 1시간 동안에 갈 거리를 이제 20분 만에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엄청 혁신적인 이제 드론 택시입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종목들이 2025년도에 상용화가 되고 아직까지 갈 길이 좀 멀다고 생각을 조금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도 이제 내년이 되어야 이제 2021년도에 이제 실증 시나리오를 짜기 시작해서 향후 그 후에도 4년 동안이나 이제 계획을 짜 나가고 계속해서 문제도 좀 생길 수도 있고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한 번에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일단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제일 빨리 상한가를 기록한 네온테크 차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0시쯤 상한가를 기록한 PC디렉트, 그리고 세 번째로 장 막판에 이제 상한가를 기록한 JC현 시스템입니다. 세 종목 중에서는 현재 지금 어떤 종목을 신규 매수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아직 좀 덜 오른 이제 PC디렉트 종목을 좀 골라 드릴 수는 있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갈 길이 멀고 시간도 5년이라는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기대감이 뭐 단기적으로 뭐 하루나 아니면 다음 주 초반까지는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단기간에 급등되었고 실제적인 정책이 구체화돼서 나오지 않는 한 아마 이번에 상승은 좀 단기적으로 이제 기록을 할 거고 조금은 눌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차원 전문가와 함께 또 드론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좀 단기 상승에 그칠 것이라는 전문가와 함께 보수적인 관점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전문가와 제가 궁금했던 종목, 두 종목을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종목 해결사 시간입니다. 요즘 시장이 순환매 시장이라고는 하지만 내가 들어간 종목이 생각보다 고점에 들어가서 좀 고생 중이시라면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자세하게 풀어드릴게요.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꼭 적어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전화부터 상담 도와드릴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도 시장이 결국은 또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는데요. 시청자님 종목은 괜찮으신가요? 아니요, 좋았다가 말았어요. 아, 정말요?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오늘 네. EM 코리아 EM 코리아요. 네. 수소차 관련주를 매수하셨는데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4,000원에 15%고요. 4,000원이요? 비중은 네. 15%고요. 네, 오늘 시작하자마자- 종가가 매수가네요. 네. 시작하자마자 팡 트더니만 그냥 줄줄줄 내려앉았어요. 아, 그래서 네. 지금 제 매수가 오늘 한 게 아니에요. 아, 언제 매수하셨어요, 그럼? 지금 이게 한 지가 한 열흘은 안 돼. 그때도 막 이렇게 잡아가지고. 아, 한 열흘 그래가지고- 전에 매수하셨는데, 한 열흘은 네. 정확히 모르는데 한 그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대충 2주로 봐도 될까요? 2주까지는 아니라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정말 오늘 시가가 정말 크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시작했는데 고가가 8.74%로 이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금 4,000원에 거래를 마쳤어요. 네. 정말 아쉬우시겠는데요. 욕심도 안 부리고 네. 그냥 한 10%나 15%만 먹고 해야겠다 했는데 네. 어느 순간 치더니만 어느 순간 내려앉았어요. 정말 이제 주식이라는 게 진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자꾸 사람의 마음을 철렁철렁하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앞으로 그래서 또 상승을 멋쩍게 주도할 수 있을지, 돼버렸어요. 네. 저희 전문가께 한번 상담 요청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 김광수 전문가 네. EM 코리아 매수하셨는데요. 네. 오늘 좀 아쉬운 마음을 담고 연락을 주셨어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네, 일단 그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일단 EM 코리아는 그 최근에 한 며칠 전에 잠깐 그 올랐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네. 올랐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마 4,000원대 매수하신 걸로 보입니다. 네네. 네네. 그렇게 보이고요. 일단은 EM 코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테마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네. 네, 괜찮은 테마고요. 일단은 제가 이거 그 저번 주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긴 한데 일단 정부와 현대차가 약 한 매년 한 20조 정도를 이 인프라 확충에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를 했었고요. 일단은 이 산업군 자체가 일단 성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한국에 향후 한 10에서 20년을 좌지우지할 섹터가 바로 수소차입니다. 그래서 전폭적인 어떤 지원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약 한 2030년대까지 대략 우리나라 국내 한 650만 대까지를 수소차 어떤 보유국 세계 넘버원이 되겠다 이런 어떤 포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호재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호재가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계속 적자를 보다가 1분기에 실적 그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이건 굉장한 어떤 고무적인 일이고요. 왜냐하면 그 한 3년 동안 계속 적자를 보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이슈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가격 대학을 높지가 않게 사셨습니다. 네네. 일단 그런 면이 있고 이제 실제적인 면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수소차 충전소 관련된 주식인데요. 현재 지금 수소차 충전소가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2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산에 한 군데랑
양재 한 군데 이렇게 해서 너무 거리가 멀고 굉장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비효율적인 충전을 하기엔 너무 비효율적인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충전소에 가는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이런 조금 모순적인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이더라도 충분히 이제 이 수소차 충전소는 계속 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수혜를 보는 종목이 바로 EM코리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호재가 있다라고 보시고 잠깐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기관과 외국인이 거의 최저점에 여기 매집을 많이 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예, 한 1950원대 이렇게 계속 샀어요. 이렇게 크게 샀습니다. 기관도 많이 사고 외국인도 많이 사고. 그래서 조금씩 계속 사다 보니까 주가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거대한 몸집이 두 군데나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가 약 한 4월 한 중순에서 말까지 해서 계속 올랐습니다. 근데 그 오르는 그 타이밍에 개인들 매수가 들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기관이랑 뭐 외인은 그저 그렇게 들어오는 상황이고 기관이 조금 더 들어온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한 5월 말쯤에 해서 기관이 조금 더 들어오면서 주가를 계속 끌어올렸거든요. 그 타이밍에 들어오신 부분이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왜냐하면 수소차 충전소를 짓는다는 거는 굉장한 어떤 기준을 통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어떤 수주를 했던 이력이 있는 기업체에다가 재수주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방폭이랑 방화 이 관련된 규정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특히 수소차 같은 경우는 충전소 말 폭발 시 굉장한 이제 인명피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EM코리아가 확보하고 있는 어떤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굉장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진단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손실 보지 마시고 저는 조금 더 길게 보시고 5,000원대까지 실적 기반을 가지고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비중도 그렇게 지나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EM코리아가 테마도 좋고 회사도 좋아서 목표가를 5,000원까지 봐주셨어요. 네. 시청자님이 원하시는 목표가까지 올라갔을까요? 앞으로? 아니 저는 네. 저기 그 목표가 가서 또 상담받아서 또 괜찮다 하면 그냥 홀딩하실 계속 의견이 있으신 거예요? 예, 왜냐하면 다른 거 네. 모르는 거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손실 보는 거보다 네. 이것도 아는 저기 종목이. 전문가님들이 네. 설명을 장강하게 해줘서 제가 뭘 알겠어요. 그래서 좋은 회사구나 하고 들어갔더니 이렇게 가지도 않고 오늘도 올랐다가 그냥 내려오고 막 그러네요. 네. 그래도 일단은 그럼 목표가까지 5,000원까지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전화 주세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전화 상담 풀어드렸고요. 문자 들어가서 문자 상담 도와드릴게요. 문자 하면은요, 이번에는 유니셈 골라볼게요. 매수가가 4,500원에 비중이 30%, 5327님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유니셈 반도체 관련주인데요. 오늘 종가가 엄청납니다. 6,480원에 오늘 종가 형성했네요. 오늘도 2.86%의 상승이 나왔고요. 지금 수익중이 어마어마하십니다. 5,000원 전문가 유니셈 다만 최근에 7,050원까지 갔었어요. 이분은 이것 때문에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요. 어디까지 목표가를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이번에 비중이 현재 30%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7,000원 온다면은 제가 이제 항상 추천을 드릴 때 일단 조금이라도 매도를 하셔라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유니셈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전공정 테마로 이제 회사가 이제 주로 이제 판매하는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스 스크러버라는 제품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을 해서 현재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가스 스크러버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와 이제 LCD 제조 공정상에서 이제 발생하는 유해 가스를 이제 정화시켜주는 장치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니셈 차트 보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의 이제 매수가가 4,500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1원 단위가 없는 걸로 봐서 한 번에 이제 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되게 현재 수익이 뭐 50% 조금 안 되게 나 있는 상황이라서 축하드린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가격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아직까지는 추세는 충분히 살아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삼성전자에 납품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오늘 삼성전자는 되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고 이제 이번에 또 한 번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가 이제 한번 뉴스로 나왔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삼성전자에 직접 납품을 하고 있는 유니셈 같은 경우도 한 번 더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차트상 가격을 봤을 때는 지난 2월에 이제 코로나19 이전이죠. 코로나19 이전에 7,120원 그리고 이번에 7,050원까지 도달을 하면서 이 7,000원을 뚫기는 다른 뉴스가 있거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코스피 지수가 2,200을 돌파하게 된다면 이 유니셈 또한 한번 7,000원을 돌파할 것 같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최근에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많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관점은 있겠다라는 부분과 함께 7,000원 도달하면은 비중 뭐 10%나 20% 정도 매도를 하시고 만약에 이번에도 뚫지 못하고 내려간다.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도전이 실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 현재 가격이나 아니면 6,600원, 700원 정도에서는 전량 익절을 하시고 나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현재 가격대에서 7,000원에 도달을 못하고 뭐 시장 악화나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하락을 한다 하는 경우에는 최근의 저점이죠. 최근 저점 6,050원인데요. 종가 기준으로 6,000원이 깨지지 않는다면은 이 종목은 조금 더 보유하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니셈에 대해서 풀어드렸는데요. 시장이 잘 가야 유니셈도 잘 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수익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여기서 잠깐 내일장 공략주 힌트 시간입니다. 시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양시장이 V자 반등을 그려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더욱더 신중하게 종목을 골라야 할 텐데요. 내일은 어떤 종목을 매수해 볼까요? 힌트 먼저 화면으로 먼저 보시죠. 내일장 공략주의 김광수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두 글자 종목이고요. 방송국 분장실이 사랑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방송국 분장실에는 화장품이 있고요. 의상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포커스 맞춰서 생각하면 좋을까요? 중국 소비주일까요? 어떤 포인트를 집중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주세요. 오창호 전문가의 종목도 두 글자네요. X 그 다음은 A, B, C, D, E, F, G 알파벳 X 맞겠죠? X 다음은 YZ인데 YG? 그 다음은 뭔지 맞춰주세요. 이어서 내일의 온라인 수혜주입니다. 오창호 전문가의 네 글자 종목이고요. 일자리 정책 수혜주는 나라고 합니다. 최근 정부 정책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참 많았죠. 그린 뉴딜, 한국판 뉴딜 등이 있었는데요. 일자리 정책 수혜주는 지금도 모멘텀이 있는 걸까요? 물어보겠습니다. 네, 힌트를 받고요. 제가 조금 더 캐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광수 전문가가 오늘 갖고 온 종목은 두 글자 종목에 방송국 분장실이 사랑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김광수 전문가, 방송국 분장실에 화장품도 있고 의상도 있는데요. 어느 쪽에 포커스 맞춰볼까요? 네, 의상입니다. 의상 쪽이요? 의상, 예. 아무래도 오. 방송국 의상을 많이 갈아입게 되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의상의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관련된 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박신혜 씨가 모델로 아, 있었습니다. 진짜요? 네, 박신혜 네. 씨가요? 네, 박신혜 씨가 입고 있더라고요. 오. 네네. 모델로 있습니다. 박신혜 네. 씨가 모델인 종목 뭐였죠? 뭔가 TV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거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요. 네. 네, 여성 브랜드 그 회사고요. 네. 박신혜 씨가 전속 모델로 있습니다. 그럼 아. 백화점에 입점되어 있는 그런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예요? 네, 여러 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그럼 좀 비싼 옷일까요? 제 눈에는 굉장히 이제 어떤 서양풍의 어. 네, 유럽풍의 어떤 이미지가 있어서 굉장히 봄이나 이런 약간 샤랄라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절이랑 좀 잘 맞는 것 같고 남자들이 굉장히 좀 좋아할 법한 이미지를 네, 그런 이미지를 네. 전 느꼈습니다. 네. 여성스러운 풍의 좀 샤랄라한 그런 의상을 파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인지는 프로그램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자, 다음으로는 오창호 전문가의 종목을 조금 더 캐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자 종목, 내일의 온라인 수혜주인데요. 일자리 정책 수혜주는 나라고 합니다. 오창호 전문가, 일자리 정책 수혜를 앞으로 받을 종목인가요? 아니면 이미 받았던 종목인가요? 이미 코로나 이전에 한번 받았었고요. 네. 총선이 있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는 코로나19 때문에 실업자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되게 많이
증가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번에 6월 달 추경에서도 일자리를 뭐 550만 개 늘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가 이제 일자리 포털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도 급등이 나온 자리가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은 특징주로 이제 드론이 이제 어떻게 정부 정책으로 이제 급등을 했죠. 그래서 요 코로나19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민생 안정을 위해서 일자리 관련된 정책이 나오면 가장 먼저 상승하지 않을까 해서 온라인 승부주로 오늘 가지고 온 종목입니다. 아, 그럼 오창호 전문가는 앞으로 일자리 정책이 한 번 더 좀 종목들이 좀 수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일단 코로나19 관련해 갖고 이제 테마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해서 전부 다 뭐 코로나19 이전 가격 엄청나게 위에서 이제 고점을 형성을 했는데요. 일자리 테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총선으로도 그렇게 크게 급등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죠.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를 이제 좀 많이 잃어버리신 이제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정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네, 힌트에 대해서 추가로 더 들어봤는데요. 어떤 종목인지는 마지막에 완전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전략은 MTN 유튜브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프로그램 끝나고 MTN 유튜브 들어오셔서 가격 전략 링크 꼭 체크해 주시고요.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힌트와 참여 방법 알려드렸고요. 다시 상담 도와드릴게요. 전화부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하이트 진로요. 하이트 진로요? 예, 예. 시청자님, 혹시 그럼 평소에 좀 이렇게 음주 가무 좋아하실까요? 예, 예. 아, 정말요? 아, 그럼 예. 이 종목을 어떤 이유로 매수하셨어요? 요즘 참 흐름 좋잖아요. 아, 이거 그 전에 한 거예요. 아, 한참 됐어요. 한참 되셨어요? 예, 6월 예. 1일에 52주 신고가를 갔던 종목인데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4만 원. 4만 원이요? 하이트 예, 예. 진로 차트를 보니까 최고가가 39,500원인데 매수 이거- 시기가 네. 옛날에 해갖고 네. 너무 이게 안 좋아갖고 못 팔고 있었어요. 네. 근데 요즘에 네. 계속 이게 올라가가지고 이거 이제 팔아야 돼, 매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어디까지 가나 싶어갖고 아, 그래요? 그럼 비중은요? 비중은 20%요. 20%요?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하이트 진로 네. 최근에 매수하셨다면 참 좋은 흐름이었을 텐데 오래 기다리셨는데 앞으로는 더 잘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아직 여름이 오지 않았잖아요. 조금 기대감 네.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호 네. 전문가 하이트 진로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예. 네, 혹시 이거 몇 년 가지고 계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글쎄요, 까먹었는데 이거 옛날에 혹시 한 거라 10년 넘었나요? 예? 10년은 안 됐죠?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일단 뭐 주봉상으로 봤더니 2009년도에 마지막으로 4만 원에서 내려왔더라고요. 예, 예, 한참 그래갖고 됐어요. 한번 여쭤본 거고요. 뭐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는 뭐 시청자님도 아시고 아마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다 알 겁니다. 이제 음주 가무를 즐기시는 분들이 이제 뭐 참이슬이나 아니면 맥주인 뭐 테라 이런 것을 만드는 이제 주류 업체고요. 최근에 정말로 이제 좋은 시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예. 시청자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바로 차트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예, 하이트진로 차트를 보면요. 일단 뭐 작년 말부터 그냥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작년 네. 같은 경우는 일본 수출 규제와도 어느 정도 연관이 돼서 이제 좀 수혜를 받았던 종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트진로의 실적이 정말 잘 나왔죠. 특히 테라라는 맥주 때문에 실적이 계속 잘 나왔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랑 오늘 조금 눌리고 있는데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오늘 특징 섹터였죠. 애국 테마랑도 한 번 더 엮일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입니다. 그래서 장중에 요 하이트진로 이제 보통주 같은 경우는 안 움직였는데 뭐 하이트진로 홀딩스 우선주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급등이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흐름이 나왔을 때
보통주에도 한 번쯤은 넘어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 날이 여름이긴 한데 아직 밖이 춥죠. 근데 이제 뭐 이제 다른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날이 더워지는 6월 후반 그리고 7월, 8월 되면은 맥주를 많이 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도 충분히 현재 요 주가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올해 역대급 폭염이 어느 수준으로 오는지에 따라서 또 매출이 또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상승을 한다면은 현재 비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매수가 위 한 42,000원 정도에서는 한번 매도를 하셔서, 왜냐면 너무 오래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차라리 눌리면 다시 사자라는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3월 중순부터 지금 3개월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이 종목이 100% 가까이 상승을 했단 말이죠. 원래 이 종목이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종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 길게 보면 좋지만 시청자분의 매수 가격이 워낙 높으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올라갔을 때는 좀 정리를 하고, 차라리 그 정리 부분은 분명히 언젠가는 시장에 뭐 겨울이나 이럴 때 이제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도 눌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차라리 평균 단가를 좀 낮추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요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정말로 진짜 몇 년 동안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한 42,000원까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나머지는 진짜 한 1년, 2년 가져가셨을 때 45,000원 아니 5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니까, 지금까지 오랜 시간 기다리신 만큼 꼭 조금 수익 보고 매도하지 마시고 길게 좀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하이트 네, 진로 좀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전망을 알려주셨어요. 멀리 봤을 때 5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래도 오래 기다리신 만큼 꼭 수익 보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전화 상담 풀어드렸고요. 또 문자 상담 도와드릴게요. 문자 하면은 이번에는 동방성기가 눈에 띄네요. 4,29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인데요. 1440님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동방성기가 조선 기자재 회사인데요. 오늘 종가가 4,205원입니다. 오늘 4.32% 하락이 나왔는데요. 김광수 전문가, 이 종목은 좀 더 보유해도 되는 종목인가요? 일단 리스크가 좀 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 종목은 한 5년 전쯤이었나요? 가덕도에 그 신공항 건설 관련된 테마주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대통령 발언으로 어떤 정부 인프라 확대, 그러니까 한국판 뉴딜 정책의 어떤 적극적인 추진을 의미하는 그런 발언을 함으로써 신공항 건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다시 좀 부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이 종목이 그 어떤 플랜트의 배관을 공급하는 업체인데 뜬금없게 아까 신공항 건설과 엮이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가덕도의 부근에 회사가 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대통령의 어떤 고향 부근이다. 이런 부분이 부각되면서 그런 조금 너무 테마치고 너무 이렇게 조금 더 간접적인 테마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리스크가 굉장히 큰 부분이고, 이 회사의 실체적인 부분은 일단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플랜트 업계가 굉장히 불황이었습니다. 불황이었는 가운데 이 업체는 쉽게 말하면은 어떤 대기업의 그 배관 설계를 수주를 받아서 제품을 제조하는 모듈을 제조를 해서 다시 납품하는 이런 회사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로 조선 어떤 배에 들어가는 배관을 의미합니다. 그 배관을 제작한 업체라 보시면 되고요. 계속 적자를 받습니다. 3년 동안 계속 적자를 받고 최근까지 계속 적자인데, 그러면 이 적자를 왜 계속 적자가 나느냐,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어떤 갑과 을로 봤을 때 갑회사, 그러니까 주로 이제 대기업이겠죠. 아무래도 이제 조선 플랜트라는 대기업에서 물건 수주 받을 때 저가 입찰이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저가 입찰을 함으로써 도미노처럼 이 수주를 다시 2차 협력 업체로 넘어갈 때 단가를 낮출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
한 5년 동안 조선플랜트의 적자 수주로 큰 문제가 됐었고 대우조선해양이 첫 번째로 넘어갔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좀 문제가 있고요. 이 회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자 수주를 하느냐? 이거는 어떤 유동성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막기 위해서는 일단 매출을 일으켜야 되고 어떤 현금을 유입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 최근에 어쨌든 근데 LNG 수주 소식이 있긴 한데 그게 또 이 업체의 직접적인 수주와 연관이 있을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업계에 어떤 생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일단 수급을 잠깐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수급을 보시자면 대부분 외국인들이 조금씩 매수를 하고요. 조금씩 매수를 하는 부분이 있고 주가가 크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이제 뉴스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시장의 어떤 루머성 제가 보기엔 거의 루머성에 가까운데 이 루머성에 의해서 종목이 왔다 갔다 할 뿐이지 평소에는 거의 움직임이 없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기관이 좀 생뚱맞게 한 번씩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조금 그 테마와 관련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개인 매수세에 많이 의존을 하는 구조고 실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들어올 수 없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고, 근데 안타깝게 그 회원님께서 이런 조금 악재가 많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고점에 좀 잡으셨고 비중이 비교적 좀 크신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적자가 지속됐을 경우 자칫하면은 굉장히 위기가 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3년 연속 적자인 부분이 좀 마음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 줄여가시는 전략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거의 최근 가격에서 최고점에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는 그만큼 손실을 볼 우려도 감안을 하셨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중을 지금부터 좀 줄여가시는 게 좋습니다. 비중 한 10%대 정도는 테마를 감안해서 좀 홀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대까지 계속 좀 줄여가시고 그 어떤 매도한 금액을 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좀 수익을 만회하시는 방향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동방성기는요 비중 축소 의견을 주셨는데요. 비중 축소하셔서 교체 매매까지 추천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전화와 문자를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오늘의 종목 고민 해결. 버틸각, 팔각 시간입니다. 저희 전문가들의 이전 추천주 리뷰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또 추천주 리뷰를 해주실까요?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전문가의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전문가 종목인데요. 우리로, 한온시스템, 헬릭스미스, 휠라홀딩스가 있습니다. 다 최근에 추천 주셨는데요. 수익률이 아주 좋습니다. 한온시스템도 좋고 헬릭스미스 좋고 휠라홀딩스가 유독 눈에 띄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리뷰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힐라홀딩스 리뷰를 하겠습니다. 보름 만에 38%가 넘는 수익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흐름이 참 좋은데요. 휠라홀딩스는 어떤 각인가요? 네, 반반입니다. 반반. 네. 실질적인 어떤 수익성을 위해서 네. 일단은 반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시고요. 아. 반은 추가적인 어떤 상승을 기대하면서 그다음에 수익 마진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거의 없이 그냥 홀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반은 팔고 반은 보유하는지 알려주세요. 네. 네네. 네, 내용적으로 한 기술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그 휠다홀딩스의 최근 상승세는 일단은 좀 실적에 비해서 좀 과도하게 떨어졌다. 그때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부분에 반발 매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관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어떤 굉장히 우량성이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무겁게 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길게 보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지금 하반기에 또 변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변수는 사실 예측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어떤 섹터입니다. 그래서 이 의류 시장이라는 거는 어떤 경기, 그다음에 외출을 하느냐 못하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변수를 감안해서 지금 오늘까지 42,000원 이제 종가인데 내일 장이 열렸을 때 좀 상황을 보시고 부근에서 좀 매수를 반 정도는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휠라홀딩스에 대해서 리뷰를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오창호 전문가의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었을까요? 오텍, 마이클 버리가 또 보유한 종목도 있고요. 성광밴드, 파세코, 아이센트. 파세코가 100%가 넘었네요. 그때 또 리뷰를 해주신다고 했었고 아이센스 그때 센스 있는 종목이라고 자랑도 해주셨고요. 어떤 종목 AS 원하시나요? 네, 오늘은 사실 저 4개 종목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네. 시간 관계상 약속드린 대로 100% 도달한 이제 파세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세코가 아직 본격적인 여름이 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수익률이 103%가 넘어갔습니다. 정말 대단한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앞으로 어떤 각인가요? 네, 일단 평소에 이제 목표가 도달을 하면은 제가 반을 매도를 하는데 파세코 네. 같은 경우는 들어갈 때부터 100% 가면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 팔고 반은 버틸 각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파세코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창문형 에어컨으로 이제 여름의 대장주로 등극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관련 소식이 나오면서 최근에도 뭐 많이 오른 자리에서도 크게 빠지지 않고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데요.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매수 가격이 제 기억으로는 9,200원 중반대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딱 처음으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100%를 돌파를 했고요. 그래서 이 종목 아직까지도 5일선도 안 깨지고서 계속 해서 시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반 파신 거는 이제 100%에서 반을 파시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가를 계속 상향을 시키면서 더 끌고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목표가는 일단 짧게 2만 원 정도 보고요. 2만 원 도달하게 되면은 이제 또 들고 와서 목표가 또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파세코에 대한 리뷰까지 들어봤습니다. 최종 정리해 드릴게요. 엄청난 수익률을 자랑하는 두 분, 휠라홀딩스 절반 수익 실현, 절반 홀딩이라고 알려주셨고요. 파세코는 드디어 100% 도달, 절반 수익 실현, 절반 2만 원까지 보유라고 설명 주셨네요. 여기까지 버티를 각 8각이었습니다. 드디어 종목 공개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는지 종목들 확인해 볼게요. 먼저 김광수 전문가의 종목, 두 글자 종목이었고요. 방송국 분장실이 사랑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저도 사랑할 것 같은데요. 김광수 전문가, 이 종목 어떤 종목이었나요? 채팅창에서는 대연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네, 잘 아시네요. 오. 네, 아마 브랜드를 아마 사셨던 분인 것 같은데 네. 대연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대연이라는 회사 이름이 저는 좀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 혹시 뭐 CEO 이름인가 싶기도 했었습니다. 일단 대연이 맞고요. 일단은 이 대연이라는 회사는 여성 브랜드 회사고요. 20, 30대가 주요 고객 타겟층입니다. 네, 20, 30대를 타겟으로 하는 회사고요. 제가 브랜드를 조금 불러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크라는 ZOOC, 네, 주크라는 브랜드가 있고요. DWL, 네, 모조스핀이라고 하죠. 박신혜 씨가 모델로 있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고요. 그다음에 CC 콜렉트라는 게 있고 블루페페라는 이런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성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어떤 기업이 될 거고요.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모조스핀 같은 경우는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상당히 평판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떤 모델의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비슷한 이미지를 조금 따라가려고 하는 박신혜 씨의 이미지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트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생활 속에서 관찰해서 종목을 발굴하는 건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팁으로 조금 드리고요. 일단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상 매출액이 올해 한 3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300억 정도로,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6.5% 정도로 작년 약간 상회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른 어떤 테마나 이런 종목이 아니고요. 실적적인 부분입니다. 현실적인 자산적인 부분인데
시가총액이 현재 한 860억 정도입니다. 자본금이 269억인데 이거 대비해서 현금성 자산 및 매출 채권이 한 280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자본금에 준하는 어떤 현금성 자산과 매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익 잉여금이 약 한 1,600억 이상 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어떤 자산 가치 대비해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닌가, 초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 핵심 포인트고요. 그리고 일단 고배당주입니다. 작년에 한 4% 이상 배당을 했었고 올해도 굉장히 고배당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역시나 이제 자산운용사가 두 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베어링 자산운용사 6.4%,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사가 한 5.1% 보유하고 있는데 아마 삼성 액티브는 굉장히 약간 리스크를 감안하던 고수익을 추구하는 자산운용사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에 따른 걸 참고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수급을 잠깐 보시자면은 항상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누가 최저점에 과연 들어왔을까? 그리고 이 최저점에 누가 올렸을까?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 최저점에서 기관이 대량을 매수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눈여겨보시고요. 그다음 외국인도 이후에 조금씩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현재까지 형성이 돼 있고 오늘은 그래서 이 봉 형태를 잠깐 보시자면 이 십자 형태로 마감이 됐거든요. 상방으로 십자 형태로 마감됐는데 이건 조금 상승하게 좀 좋은 징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고 일단 목표가는 한 3,000원대까지는 좀 길게 보시고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한 1,800원대까지 보시고요. 네, 손절가는 굳이 참고만 하시고 억지로 손절할 필요는 없는 종목이니까 그렇게 좀 길게 보시고 홀딩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김광수 전문가가 가져온 종목은 대연이었습니다. 앞으로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창호 전문가의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글자고요. X 그 다음은이라고 하는데 이게 알파벳 X잖아요. 네. X, Y, G, 저는 YG 플러스 생각했는데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일단은 앞에 네. 힌트에서 이제 병원에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이제 병원에서요? 설명을 드렸으면 네. 좀 더 편했을 텐데요. X 다음은 레이고요. 오늘 엑스레이? 소개해드릴 종목은 레이란 종목입니다. 아, 네. 네, 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가 이제 치과용 이제 디지털 엑스레이 영상 진단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치료 솔루션을 이제 개발한 디지털 덴탈 전문 업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1, 2분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3, 4분기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 또한 이제 잘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앞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기대가 되는 이제 종목입니다. 이번에 이제 6월에 이제 중국 시장을 시작으로 이제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 지역으로의 수출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 소득이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면서 이제 고부가가치 치료인 임플란트나 아니면 교정 치료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데 막상 치과 의사의 수는 그렇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동사의 이제 디지털 덴티스트리 장비 도입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국 쪽으로의 매출이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1, 2분기 안 좋은 것까지도 감안함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대비 영업이익과 매출액 모두 60% 이상의 고성장이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회사가 이제 방역 사업에도 진출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6월 말부터 이제 방역 사업이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는 3분기부터는 회사의 실적으로 이제 잡힐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제 예상입니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로나 이전 가격을 벗겨내고 나서 일단 잠깐 좀 눌림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이제 뭐 55,000원 위에서 잡기는 약간 조금 위험도가 좀 컸지만 오히려 조금 내려와 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도전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딱 이동평균선에 딱 도달되어 있고 그래서 최근에 좀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해서 빠지나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제 오늘 조금이라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기술적 반등도 한번 나올 수 있을 만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목표가는 일단 55,0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4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X 다음은 레이였습니다. 오창호 전문가의 종목은 레이였는데요. 한 종목 더 남았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온라인 수혜주고요. 자, 오창호 전문가의 네 글자 종목에 일자리 정책 수혜주는 나라고 합니다. 온라인 공략주인데요. 일자리 정책 수혜주 말고 조금 더 힌트 더 주세요.
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휴대폰 내외장재 제품을 이제 판매하는 업체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주 고객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본업이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자회사가 이제 이러한 그 정부 정책의 일자리 관련된 포털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정책 관련주로 이제 선정이 되고 있고요. 최근 이번에 이제 3차 추경에서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이제 가능성을 제가 좀 보고 이 종목 추천드린 거고, 최근에 급등 없이 좀 안정적인 물량 소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힌트를 추가로 더 3개를 봤는데요. 이 종목은 저희 프로그램 마지막에 알려드리고 있고요. 가격 전략은 MT의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끝나고 MT의 유튜브 들어오셔서 가격 전략 링크 꼭 확인해 주시고요.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내일은 어떤 섹터가 참 오를까 궁금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